반갑습니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 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문을 열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들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그들의 인생관, 직업관, 그리고 최신의 트렌드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익산시의 청년시장 이보욱 시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익산시 시장이 젊다. 좀 신기하실 것 같은데 익산시장은 또 따로 계시고요. 오늘 모신 분은 바로 익산시가 청년 취업 그리고 창업을 키우기 위해 마련한 청년시청의 청년시장님이십니다. 익산시가 얼마나 청년의 미래 그리고 도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지 알 수 있는데 시장님이 또 영상을 보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관련된 내용 시장님이 어떤 영상 보내주신 건 들으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촬영할 때도 같이 있었고요. 네. 네네. 아무래도 시장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나 봐요. 시장님께서 네. 모든 걸 주문하시는데요. 우선 청년과 관련해서 우리 청년시장이 청년시청의 역할을 다 해달라. 그러시면서 청년들의 해우소 역할을 주문하셨습니다. 네. 모든 고민과 어떤 청년들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기를 그렇게 주문하셨고요.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또 응원 영상까지 직접 보내주셨다니까요. 정현율 익산시장님의 응원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익산시장 정원율입니다. 대한민국 제1호 익산청년시청은 취업과 창업을 중심으로 지역 청년들의 주거, 문화, 복지 등을 원스톱 서비스를 해결해주는 종합지원시설입니다. 경제적 자립 기반은 물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마음껏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익산청년시청이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시청의 가장 큰 인기 비결은 바로 적극적인 창업 지원입니다. 창업은 지방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고 수단이며 그래서 우리 시는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청년 창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1:1 상담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칭하고 매달 우수한 기업들과 연계해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일자리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익산 청년시청은 청년들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꿈을 실현하는 무대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 익산시는 익산 청년시청이 전국 최고의 성공 사례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익산 청년시청에 뜨거운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 시간 이보욱이라는 사람의 컬러풀한 이야기를 만나볼 텐데요. 먼저 이 사람의 이야기 이보욱 파워보고서부터 만나보시죠. 네, 익산시청의 젊은 시장 이보욱 시장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본인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제1호 청년시청의 청년시장 이보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호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이제 이 희망찬 도시 즐겨라 청년 대한민국 1호 청년시청이 12월 10일 날 문을 열었더라고요. 네네. 얼마 안 되네요. 12월 10일 날 청년시청이 개청을 했고요. 네. 현재 약 4개월 정도가 지났고요. 이 청년시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청년들의 취업, 창업, 주거, 복지, 문화, 레포츠 등 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청년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 보통 우리 시청이 그 시의 시민들을 위해 있지 않습니까? 청년시청은 청년들을 위해 있는 공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보통 시청이 있고 시장이 되려면 선거 보통 네, 치르잖아요. 어떻게 되신 겁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2021년도 3월에 청년센터장으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센터를 약 2년 가까이 운영을 하면서 청년센터에는 이제 공간적인 부분이라던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적인 부분에 좀 제약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익산시장님이신 정원율 시장님께서 공간적인 부분을 좀 확대를 시키고 프로그램 부분을 확대를 시켜서 청년시청으로 개청을 하자
그런 계획이 오가던 중에 청년시청이 있으면 청년시청을 총괄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청년센터장이 청년시청으로 뭐 확대 개편되는 거니까 청년시청의 시장으로서 어떨까 하는 걸 시장님실에서 현장 면접을 받습니다. 아, 그래서 시장님께서 우리 청년센터장은 현재까지 했던 일이 뭐야, 어떤 업무를 했었고 청년과 관련된 그런 전문성을 들으시더니 자네가 청년시장으로 하는 걸로 임명을 하는 걸로 하세요 하면서 그렇게 임명직으로 청년시장이 됐습니다. 네. 면접만 보고 싶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면접일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떨렸죠. 그렇죠. 궁금한 게 있다면 그렇다면 왜 청년시청을 만들었을까? 요즘에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건 알겠지만 시청까지 만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만들었습니까? 청년센터가 전국 지자체에 대부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청년센터가요, 운영 방식이 굉장히 다 다릅니다. 지자체마다요. 아. 공무원들이 직영하는 곳이 있고 법인이나 공기관이 위탁하는 데도 있고요. 익산시는 시가 직영으로 했었습니다. 저 같은 전문가들을 채용도 하고요. 근데 그게 청년센터였을 때는 일단 말부터가 청년시청과 청년센터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센터였을 때 굉장히 그 업무라던가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작습니다. 소규모였습니다. 저희가 도시생사업비로 해가지고 그 한오바 호텔이라는 곳을 매입을 하고요. 그 공간에 청년시청을 구축을 하면서 공간적인 부분을 늘렸습니다. 저희가 취창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네. 창업과 관련된 보육센터도 없었고요, 기존에는. 그래서 이번에 청년시청을 개청을 하면서 오로지 한 층만을 청년 창업을 위한 공간, 보육센터로 만들었고요. 그 외 프로그램들을 정말 다양하게 하면서 그 구도심이었거든요. 구도심의 어떤 앵커 역할, 도시생 역할을 청년시청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 청년시청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데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청년을 위해서 이제 공간도 만들고 시장도 만들고 했으면 과연 청년들은 많이 이용하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네. 어떻습니까? 많이 이용하나요? 제가 이 부분 굉장히 좀 자랑스럽습니다. 네. 왜 자랑스럽냐면 저희가 12월 10일 작년에 12월 10일 개청 후에요. 1월부터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데이터를 수집할 때 보수적으로 수집을 했고요. 저희가 뭐 대관이라던가 왔다 갔다 하는 유동 인구를 제외하고 프로그램을 했을 때 월 상승률이요 한 20%에서 30%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 1,000명 이상이 오는데 첫 달에는 약 1,000명 정도. 물론 저희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많이 돌렸기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달에는 약 1,300명, 세 번째 달에는 뭐 1,500에서 1,7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1월부터 3월 말까지 약 한 4,900명 정도의 이용 현황이 있었고요. 그 외에 또 뭐 4월 현재까지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상태이긴 하죠. 저희는 이제 증가율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앞서서 이제 청년시청을 만들면서 공간을 늘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공간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네. 또 어떤 식으로 또 이용을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공간 구성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 그 공간을 1층, 총 6층짜리 건물입니다. 6층 건물인데요. 네. 6층 중에서 청년들만을 위한 공간은 3층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4층과 5층은 사무실이고 6층은 대강당으로 쓰는데 사실 공간이 굉장히 넓고 하면 뭐 모든 걸 다 넣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처음 설계부터 시공하는 단계까지 다 관여를 하면서 청년들의 오로지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어떤 공간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와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우선 층별로 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층에 청년 민원실이라고 해서요. 청년 다이로 드림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청년들이 편하게 와서 커피도 마시고 서로 대화를 하다가 앞에 보면 또 상담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주거복지부나 취업, 창업, 일자리 이런 관련된 상담 직원들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차를 마시다가 그 부스에 가서 상담을 하는 거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 때문에 청년들이 아니면은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왔다가 그 상담을 받고 이런 정책이 있었나요? 이런 정책을 여기서 알게 되다니 좋네 하면서 그런 정책을 활용하는 사례도 많고요. 그런 1층에 민원실, 청년 민원실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로비 중앙에는 저희가 또 창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창업과 관련된 청년들의 시제품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1층에는 홀로그램, 익산이 또 홀로그램 주얼리 뭐 이런 특화 산업들이 있는데 주얼리나 이런 부분의 전시는 좀 아무래도 보석이기는 좀 어렵고요. 홀로그램 관련된 이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익산의 캐릭터인 마룡이가 또 춤을 추는 홀로그램 영상이 있고요. 그 외에 아지트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네. 이 아지트 공간에서는 청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대관을 하고요. 최근에는 뭐 기타 강습 같은 것도 하고 한 2달 전에는 청년 미술 작품 전시회 같은 것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게 되면 2층에는 취업과 창업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는 강의실이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미나라던가 뭐 청년들의 어떤 동아리 활동, 여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관시설, 세미나실이 2개가 있고요. 그리고 2층에 저희가 색깔을 맞춘 게 익산이 또 여성 친화 도시입니다. 여성 파우더룸이 있고요. 남자 화장실이 없습니다. 2층에 제 사무실인 청년시장실이 있는데요. 네. 저도 화장실을 가려면 3층이나 1층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층에 또 특색 하나가 공유 주방, 베이커리 공방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죠. 네네네. 그래서 청년들의 문화 부분에 있어서 간단한 홈베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2층에 또 일자리 센터가 파견을 나와서 청년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상담과 알선, 중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오로지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3층에는 뭐 3인실 셋, 2인실 넷, 1인실 9개에서 16팀의 창업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 창업이 굉장히 좀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공간에 뭘 넣을까 고민하다가 청년 창업가들의 제품을 온라인상 소싱하고 유통 판로 개척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제품 촬영실, 제품과 관련된 어떤 영상 촬영하고 라이브 커머스 할 수 있는 방송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회의실 3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1, 2, 3층에 되게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청년들이 와서 직접 이용하면서 많은 걸 느꼈을 것 같아요.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우선 공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방송실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유튜브 많이 찍으니까 아무래도. 네, 사실 방송실이 지금 여기 있는 스튜디오처럼 그런 정도의 굉장한 프로급의 방송시설은 아니고 정말 작고 아담하게 방음시설 정도 있는 그런 방송실인데 어느 날 저희가 이제 관리 차원에서 한 번씩 좀 들어봅니다. 거기에서 청년 2명이 방송실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 보통 라이브 커머스라던가 그러면 거기에 제품을 올려놓고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모션도 취하고 말을 막 할 텐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냥 어떤 책 같은 게 있고 청년 2명이 앉아서 그거를 읽으면서 녹음을 하더라고요.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방송실 어떤 목적으로 활용을 했어?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오디오북을 녹음을 했다는 거예요. 자원봉사로. 너무 뿌듯하고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이래서 우리 익산시가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고 이러한 에피소드들이 있는 게 너무 기분 좋았던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재미나면서도 또 감동이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진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청년들한테 앞서서 1층 같은 게 다 이뤄드림. 네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듣고 놀라워한다고 하는데 가장 인기 있는 정책은 뭡니까? 정말 많은 정책들이 있고 다 인기가 많은데 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꼽자면 청년 근로수당. 이 청년 근로수당이라는 게 어떤 정책이냐면요. 지자체 이제 지역에 있는 일자리나 이런 부분이 사실 서울 경기에 비해서 급여라던가 어떤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서울 경기로 올라가지 않고 서울 경기에 있는 직장에서의 급여와의 그런 격차를 줄여주기 위해서요. 우리 시에서는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을 하는 청년 근로수당이 있고요. 그래서 뭐 급여 때문에 서울 경기로 올라가는 청년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면접 정장을 대여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뭐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준비할 때 1년에 최종 3회까지는 면접 정장, 안에 와이셔츠, 구두 이런 부분을 또 대여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 외에 그 청년 활력 수당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뭐 자금 형성 통장, 청년들이 뭐 월 10만 원씩
적금을 하면은 시가 1대1 매칭해서 10만 원씩 같이 적금해주는 그런 재정적 지원도 있고요. 지금 딱 생각나는 것들만 우선 말씀드렸는데 엄청 많은 청년 정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직원들도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은 다 알지만요. 네. 그렇게 인기 있는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좀 대표적인 게 익산시가 청년 창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파이오니아, 이제 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전국 최고 수준의 창업 전문가들이 창업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이 모자른 경우가 많으니까 뭐 이런 임금 보전이나 이런 재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재정적인 지원 많이 도움되죠. 예. 뭐 지금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 기준이 좀 궁금한데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서 본인이 납입하면 동일 시에서 1대1만큼 돈을 더 주는 네. 이거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누구나 다 해주는 누구나 다 하진 않고요.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뭐 가령 소득에 대한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다 보니 뭐 익산시에 오래 있었던 그런 기간이라던가 나이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판단을 좀 합니다. 네. 그런 판단을 통해서 모든 청년들 다 지원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게 일부만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있기는 합니다. 예. 아무래도 나이가 낮을수록 예, 아무래도 좀 유리해지는 청년이니까요. 네네.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도 청년이신 거죠? 청년 시장이니까. 제가 청년의 나이는 조금 지났습니다. 네. 네, 제가 청년의 나이는 조금 지났지만 되게 청년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해서 그런지 어떻게 예. 청년 시장으로 임명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 정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청년 정책이 정말 많은데요. 네. 우리 시가 좀 다른 점은 수요 조사를 좀 통계적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청년들이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실태 조사라던가 네. 뭐 창업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부분에서 청년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런 조사에 대해서 저희는 수요 맞춤형으로 정책을 피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정책이 있다 하지만 저희는 딱 정말 청년의 맞춤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보니까 이 여러 가지 또 지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청포도 사업도 네네. 있고 네. 한뼘 지원, 군복무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네. 겁니까 이건? 정말 제가 그런 좋은 정책들이 있는데 네. 우선 청년 참여 포인트 제도라고 해서 청포도라고 줄였습니다. 청년이 시정에 참여를 하게 되면 지역 화폐인 다이로움 화폐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예, 가령 익산시에 있는 어떤 문화 유적지 아니면 익산시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 저희가 취창업과 관련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던가 뭐 해커톤, 플리마켓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참여한 청년들이 이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포인트로 최소 5,000원에서 2만 포인트, 3만 포인트, 1년에 최대 30만 포인트까지 지급을 하는 그런 청년 참여 포인트 제도가 있고요. 각 지자체에서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많이 견학을 또 왔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그 군복무 상해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군대에 가서 사고가 안 나면 좋은데 그렇죠. 혹시나 사고가 있을 걸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는 청년들이 군대 갔을 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상해보험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익산시 출신의 네, 맞습니다. 익산 젊은이들이. 시민의 청년이면 군대에 가게 되면 저희가 보험을 지원을 그렇군요. 해줍니다. 안 다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저희는 우리 시의 청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네. 이렇게 보험 지급을 보험에 이제 가입을 시키는 거죠. 저희 11호요. 알겠습니다. 뭐 다양한 정책 중에서 앞서서도 나왔지만 재정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해나 아니면 포인트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를 찾아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자리 찾아주는 관련돼서도 어떤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월 열린다는 일자리 매칭 데이. 네. 어떤 겁니까? 다이롬 취업 박람회라고 해서요. 저희가 올해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아.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우리 청년시청에서 취업 박람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저희의 특색을 보면 일단 매월 진행한다는 부분도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렇죠.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강조할 만한 사항이
저희는 취업박람회를 할 때 단순히 그냥 구직처를 뭐 모여서 하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매월 약간 카테고리를 달리. 그래서 이번 달에는 만약에 의료 쪽과 관련해서 했다. 그럼 다음 달에는 어떤 IT, 그 다음 달에는 뭐 생산, 카테고리를 정해서 뭔가 꼭지에 맞게끔 취업박람회를 진행을 하고요. 네. 그 외에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저희는 청년의 좀 맞춤형으로 해서 취업박람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칭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 1월부터 시작을 해서 3월까지 현장 면접 보고 취업된 청년들이 한 약 26명 정도. 그리고 현재 그 외의 청년들도 현재 계속 후속 관리하면서 기업들과 뭐 미팅을 시킨다거나 중개 알선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많이들 오더라고요. 굉장히 월 이렇게 진행하는 취업 박람회도 굉장히 신선한데 청년시청이라는 공간에서 매월 꾸준한 날, 똑같은 날짜에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더 그것도 참여하는 그렇지만 많아지죠. 네. 다른 분야를 하다 보니까 매번 와야 되나, 내가 이 취업을 위해서 매달 와야 돼, 이런 고민을 안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전혀 매월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면서도 또 재미난 부분이었네요. 네. 또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청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관련된 프로그램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그 청년시청의 구도심 일대가 또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뭐 당연히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서 오는 청년도 있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진들, 관계된 선생님들도 있고요. 우선 문화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청년들이 강의를 직접 할 수 있는 쌤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청년들이 본인이 잘하는 분야에 있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강의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강의를 듣는 청년들한테는 새로운 걸 배우는 기회가 되고요. 강의하는 청년한테는 그 강의라는 게 사실 정말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 쉽지 않냐면 진입장벽이 어렵습니다. 처음에 강사가 되거나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그걸 우리 청년시청에서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만족도가 좋죠. 강의라는 청년도 만족도가 좋고 받는 청년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와 같은 어떤 교수님이나 이런 형태가 아닌 강사님의 형태가 아닌 청년들끼리 어떤 정보를 교류하는 형태의 그런 강의도 될 수 있고요. 그런 청년 쌤스쿨 프로그램이 있고요. 저희가 문학 프로그램으로 원데이 클래스라던가 아니면 뭐 좀 약간 중장기로 하는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뭐 꽃꽂이, 마크라메, 가죽공예, 그리고 홈베이킹. 최근에 하는 것들은 어떤 해외 여행을 갔을 때 어떤 언어에 대한 그 교육 프로그램, 그 정신 교육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딱 지금 생각나는 거 몇 개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청년시청 사이트에 오시면 항상 팝업창이 떠 있습니다. 문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에 강연을 나가게 되면 우리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무료니까 한 번씩 들어오시죠. 보시고 뭐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 이것도 다 수요 맞춤형입니다. 청년들이 저희가 2년 이상을 운영을 하다 보니 어떤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인기가 있고요. 어떤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별로 인기가 없더라고요. 가령 취업과 관련해서는 뭐 NCS라던가 토익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개설을 하면은 뭐 20명 모집을 하면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차버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이상 넘는 사람들을 다 수용을 할 수 없다 보니 최대한 프로그램을 자주 운영을 하지만 그 순간에는 추첨을 통해서 뽑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죠. 예. 한 가지만 더 궁금합니다. 네. 익산시의 청년은 몇 살까지? 네. 만 18세에서 39세까지가 우리 시에서의 청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얼마 전 신문 보니까 45세도 청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군 단위들이 청년 인구가 굉장히 없습니다. 군 단위의 제가 어떤 지자체를 말하긴 좀 뭐하지만 어떤 군 단위는 10,000명이 안 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뭐 45세, 49세까지도 청년입니다. 네, 그분들이 막둥이라고 워낙 하시더라고요. 없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사람들이. 알겠습니다.